자, 이제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 요거를, 이 지문을 요약하기 시험을 냈다면, 이거를 요약하기 시험을 냈다면, 그럼 보통은 요약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요약하는지, 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30% 정도, 보통은 이렇게 필요 없는 걸 다 없애야 되는데, 글자를. 없앤 다음에 남은 걸로 재조합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건지 아닌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 호혜성은 단어는 남아야죠. 호혜성은 상호 간의 혜택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근데 호혜성은 의미한다는 없어도 되죠. 그러면 호혜성은 성질이에요. 근데 상호 간의 혜택이 있는 이거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이것도 없어도 되죠. 그러면 상호 간 성질. 혜택도 살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뭐 혜택이고 호 상호네요. 상호도 남아야 되고 혜택도 남아야 되는데 가는 빼. 상호 혜택 성질. 그리고 성질은 상호 혜택이 성질이라고 치면 성질도 뺄까? 그럼 일반적인 거 빼자. 이렇게 되면 호혜성은 상호 혜택. 이 말은 남아야죠. 밀라노스키는 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면 말은 이렇게 써요. 말리노스키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수능 볼 때는 말은 원시사회에서는 교환이 호혜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원시사회 필요해요. 교환. 호혜성은 앞에 나왔으니까 다 지워요. 그럼 원시사회 남기고 에서는 빼기고 원시사회 교환 호혜성. 그러면 원시사회 교환 호혜성 이렇게 하면 끝내네. 근데 사회도 빼고 싶은데 원시교환 호혜성 하면 안 되니까 못 빼고 그 이유는 지워. 사람들에게 서로 이게 빚져 있다는 의무감. 이거 다 이거 자체가 의무감으로 학습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말은 원시사의 의무감 교환. 원시사의 의무감 교환이 호혜성이라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돼. 근데 말은 했으면 말 1, 모스 역시도 빼도 되죠. 또 호혜성 얘기할 테니까 역시 빼고 호혜성도 빼고 받은 선물의 가치를 즉각적이든 나중에는 상대방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수반. 이렇게 됐으면 받은 선물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돌려줘. 그러면 받았다. 그럼 선물은 당연히 받으니까 받으는 빼주자. 선물의 가치를 넣으면 되겠다. 되돌려주겠다. 즉각적이든 나중이든. 이거는 시기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지우자.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지우자. 되돌려야 했으니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게 뭐야? 선물을 되돌리는 도덕적 의무가. 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도덕적 의무. 도덕적 의무로, 이렇게 하면 로. 이렇게 한 글자로 줄이자. 도덕적 의무로 선물을 반환. 이렇게 쓰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후. 호혜성에 대한, 호혜성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우고, 대한 가장 체계적인 고찰. 체계적인 고찰을 한 사람은 셀이다, 셀. 그럼 이거 3번, 셀. 셀은 그 역시 도덕적 의무감을, 역시, 지우고, 도덕적 의무감을 호혜성의 핵심으로 보고, 핵심. 그러면 요거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연결. 핵심으로 보고, 이해관계의 방향성. 많이 나오네. 이해관계의 방향성. 그럼 방향성. 방향성인데 뭐 방향성입니까? 이거 헷갈리지 못 빼네.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보답의 즉각성. 요 앞에 되돌려주는 거. 선물을 되돌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해관계의 방향성,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 그냥 보답하고 틀리니까 이거 뺄 수가 없네. 그냥 보답의 즉각성이 아니라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이니까 못 빼.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 그러면 요거는 공통분모로 해서 예상된 보답은 똑같으니까 즉각성과 등가성. 이렇게 여기서 괄호 쓰자. 나는 세 분석적 기준을 통해 세 개요. 맞죠? 호혜성의 개념을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 잡힌. 미치겠다. 이 사람은 일반화. 그게 균형 잡힌. 그게 부정적이야. 호혜성을 찍고. 일반화, 균형, 부정적으로 더욱 정교하였다. 그럼 이 세 개면 이게 세 개 설명하겠네. 이해관계의 방향성에서는 아까 있었어. 이거 생략을 못했는데 이거 A에서는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를 모두 추구하는 거로 우선시
모두 자기만 이해관계 띄우고 자기만 이렇게 나눠야 되네. 방향성. 그 다음에 직각성은 이건 또 B네. 이건 A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쓰고 이걸 또 쓰지 말고 요거에 그러면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이렇게 이거로 나누고 이렇게 줄여야 돼. 그러니까 요 A를 여기다 붙여줘야 돼. 더 줄이려면. 그래야 요 이해관계의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덜 써. 자, 다음 예상된 보도의 즉각성은 요거 나오지. B지 아까. B는 보답의 즉각성은 자원을 주고 대한 보답으로 다른 자원으로 되돌려 받는데 드는 시간을 말한다. 그럼 시간. 즉각성은 시간이다. 즉각성은 시간인데 그럼 다 치우어. 그 다음에 낮은 즉각성은 먼 미래. 또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않는 기간 내의 호영성을 반영하며 그러면 뭐라고? 멀거나 정해지지 않은 이것만 쓰면 돼. 높은 즉각성은 거의 즉각적. 거의 즉각은 높은. 그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게 C지. 이거는 예상된 보답의 증가성은 요거는 예상된 보답의 증가성을 또 안 써도 되죠. 위에 C 하니까 교환되는 전에 부착된 가치. 그럼 부착된 교환되는 부착된 가치. 그 다음에 보통 등가 교환의 경우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 부착된 가치고 가치는 동일하다. 그럼 이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A, B, C를 아까 쭉 모았었는데 구분했었는데 줄일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이 설명들을 요약해서 요거를 한 문장, 요거를 한 문장, 요거를 한 문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꾸며져 이렇게 제일 압축이 많이 된다고. 합적제 그러면 자. 근데 요거 또 보면 그 위에 아까 이거 3개 못 날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3개. 또 기억 니은 디귿. 얘 진짜 그 희한 피가 짤랄하게 이거는 기억 니은 이렇게 디귿이라고 3개를 하면 또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걸 밑에다 떨어뜨려서 설명했어.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이렇게 나눠주면 일관화된 호화성 이거 하나 아까 3개였어. 균형 잡힌 효계성 또 3개 세 번째겠죠. 부정적 호혜성 이렇게. 좋다. 이렇게 3개만 하면 되네. 그러면 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홀딱 다 모아놨네. 이렇게 이만큼 이거 홀딱 다 모아놓은 다음에 요거 풀어서 3개 얘기하고 그 밑에 줄 요거 풀어갖고 3개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3명의 사람을 쓰면서 이 3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써주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하나를 얘기하고 정리해서 해주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몽청 앞에다 한 다음에 그 3개를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그 보충 단어 설명처럼 붙여버렸네 이 사람은. 자 어쨌든 그럼 요 3개만 하면 돼. 자 이걸 줄이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줄여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아까처럼 그렇게 필요 없는 단어는 진짜 필요가 없어. 문제 푸는데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일반화된 호혜성은 긍정적 호혜성으로 불리는데 그럼 호혜성 지우고 긍정적이야. 그 이유는 지우고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에 있어 긍정적 이거 뭐라고? 아까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 아까 얘기했었잖아. 요소를 그냥 체크해놔야 돼. 이렇게 그 의무가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체크만 해두고 긍정적으로 무한정 그냥 무한정만 하면 돼. 그리고 호혜성 긍정적은 뭐라고? 무한정. 다시 말해 그럼 끝나잖아. 자 시간 양실이 정해져 있지 않고 되도록 더 좋은 것을 즉각적으로 그저 등가성으로 많이 그 다음에 공유 친절 무료 도구령 오블레스 등 일반적인 일반화된 그럼 이걸 꼭 꼽으면 돼. 구체적인 모습인데 이를 상대방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라고?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 여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 그러면 이유,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이거 지우고 사회적 관계 이렇게 해놔야지. 이거 해놓고 X 해놓고 이걸 동그라미 쳐놓든지. 그래서 다 지우는. 그러니까 요거를 쓸 필요는 없어. 공유, 친절, 무료, 선물 이렇게. 그럼 정말 이거를 쓰고 싶으면 노블리스 아니 짧은 걸로 너그럼 등의 일반화된 호혈성의 구체적 모습 이렇게 쓰면 돼. 이걸 다 등으로 박추환하면 돼. 등.
요약할 때.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일반화된 호혜성은 그러니까 일반화된 혹은 긍정적 호혜성은 즉각성과 등가성으로 무한정. 의무 궁정이 무한정이다. 살려야지. 무한정이고, 그지? 시간 양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시간 양질도 이렇게 꺾어놓는 거야. 무한정. 그래서 뭐 의무 긍정적으로 무한정이다. 무한정이다. 뭐가 좀 무한정이야? 의무가 긍정적으로 무한정. 의무가 무한정이다. 이 단어만 있으면 주어하고 서술어. 자, 그러니까 뭔가 줄일 때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서술어의 기본 권력을 찾은 다음에 요걸 최소한으로 다른 문장들을 전부 다 한 줄로 요거 필요한 단어만 꺼져다 요거다 낄 수 있는지 여기다 낄 수 있는지만 보면 돼.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줄여주는 거야. 그런데 제일 처음에 확정할 때니까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게 계략의 큰 관계. 그러면 이 주어를 충분히 꾸미게 해주고 충분히 껴주면 한 줄에다 다 써. 근데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주어를 자르든지 목적어를 자르든지 서술어를 자르든지 하는 경우가 생겨.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어쨌든 균형 잡힌 효율성은 직접적인 교환. 그러면 직접적인 교환 아까 직접적. 등가성이 높고 그래서 즉각성이고 서로 공평하게 고려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균형 잡히니까 균형, 평형 그러니까 공평 이 단어 하나만 더 써주면 끝나면 이해관계는 서로를 공평하게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이 단어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균형 잡힌 효율성의 경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양으로 동일하게. 근데 이 완벽하게 이런 것도 체크하는데 나는 성격상 완벽한 게 어딨어 하면서 체크하는데. 그지? 모두 이런 게 답이잖아. 그래서 체크한다고 나는 본능적으로. 시험 중독이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동일한 양으로 주고받고 친구 간의 계약, 평화 협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아까 이게 찍혔잖아. 그지? 아까 이거 쓴 것처럼 이것도 예를 하나. 평화 협약과 같은 규정 잡힌 후회성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친구 간의 계약과 같은 규정 잡힌 후회성은 이렇게 써서 얘를 이 앞에다 넣어도 충분히 요약이 돼. 왜? 얘. 하지만 느슨하게. 그럼 이거 나눠줘네, 그지? 하지만 여기 끊어줘야 되는 거야. 완전히 나눈 거야. 느슨하게 이루어진 균형 잡힌 현상. 요거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이거 반대로 느슨하게 이루어진.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것은 예를 들어서 평화 협약과 같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것은 동시에 고려를 하고, 그죠? 뭐라고? 공평하게 고려를 하고 느슨하게 이루어진 것은 짧은 시간에 되돌려준다고. 이건 즉각적으로고, 이건 동시에고, 그치? 이거는 짧은 시간에 되돌려준다. 그럼 많은 선물을 주니까 노동교환, 원시화폐 등 무역 등이 좋은 예이다. 그럼 얘도 이렇게 나오나, 항상, 얘는. 두 개가 나왔으니까 비교를 하겠지? 그러면 요거를 할 때도 한 개 정도만, 하나 정도만 넣으면 되고, 근데 체크는 해놔야지. 여기에 얘가 다 골고루 다 하는 것만 다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자, 균형 잡힌 일반화된 효용성보다 A보다 이거 지워야지. 그래 뭐라고? 균형 잡힌 효율성은 일반화된 효율성보다 이거 지우고 그냥 덜 인간적이다. 균형 잡힌 것은 덜 인간적이다. 당연하네.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이다. 근데 균형 잡힌 효율은 덜 인간적이지만 경제적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이거 비교되는 거 빼도 돼. 상대방이 서로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 이해관계를 존재로 만난다. 여기 보면 상대방은 서로 독자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 관계. 그럼 이거 설명한 거지. 균형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느슨한. 그래서 인간적이겠지. 완벽한 건 인간적이지 않겠지. 이런 거 어딨어. 이렇게 나중에 주고 그러지. 여기에서 거래의 물질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러면 물질적은 사회적 측면만큼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물질적, 사회적 측면은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돼. 만약 되돌아오지 않으면 위험했어야 될 것이다. 이건 빼버리면 돼. 요약할 때. 다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네. 부정적 호혜성은 일반적 효용성의 반대인데, 그럼 부정적. 일반적 효용성의 반대인데, 그러면 일반적 효용성의 반대인 부정적 효용성이 안 돼. 그냥 부정적 효용성은. 그치?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 그러니까 자기만 고려하여 등가적이고 즉각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이런 후회성, 이런 후회성, 이런 후회성 나왔지. 이렇게 땡땡 치고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적 이렇게 써주면 돼 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이런 효율성은 이거 이런 성격이 있고 예로는 뭐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이거야. 이게 더 간단해. 더 줄일 때는 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상대부터 얻는 것 차별 없이 얻는 것 처벌 없이 얻는 것이 최고로 좋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받을 때 즉각적인 만큼 복수를 한다. 여기에는 이건 뭐냐 부정적 후회성. 부정적으로 상대방에게 그치 뭔가를 한다는 거지. 갑각기 도박 속시 강탈이 대표적이다. 가장 운뿐 아니라 그러면 가장 뭐라고 익명적 부정이니까 몰래 경제적 돈 많이 서로 그러면 경제성 익명성 이렇게 하면 돼. 서로 이해관계와 상대방의 이해의 효율성 극대화. 주된 목적은 획득하는 이익을 얻는 이익 추구. 이건 똑같은 거라 그지? 관계가 아니라 획득하지 않는 이건 다 지워도 상관없어. 자 이런 글의 경우에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에 이걸 줄여주는 성격이나 무슨성 이런 게 표로 나와도 짱인데 이거는 표로 안 났고 사례는 아까 무슨성 해서 어떤 예시를 보고 비교하면 되고 이거는 이 두 개에서 이 호혜성이나 이런 거 세 개 중에 뭐 어떤 관계인지 보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많이 나오네. 경제성, 즉각성, 무슨성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 호혜성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뭘로 나눴어? 아까? 일반적 요 위에 중간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잖아. 이렇게 무슨 성격, 무슨성 이렇게 그지? 호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요소들 그 요소들이 호혜성이라는 게 있으면 이 호혜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이런 거 뭐 즉각성, 집적성, 무슨성 이런 게 있어. 이거를 어떤 성분을 이게 A, B, C, D인데 요렇게 뭐 무슨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이 있을 때 이 A, B, C들이 어떤 게 더 많은가? 이 성격에 따라서 이 특성을 얘기를 해줬고 요 A, B, C들을 여기다가 요소를 어떤 것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얘들을 쭉쭉 얘기를 해줬고 그 예시 구조가 그러면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추가로 써도 그랬어.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도 이거는 표가 딱 나올 수 있어.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비문학을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막 두드러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터넷에 떠도는 비문학 잘하는 방법 치면 A4 2장도 안 돼. 이렇게 독해하라고. 근데 뭐는 누적돼야 되냐면 이런 글 스타일은 주제는 어떻게 해나가는가 어디에 넣는가 본인 스스로 누적돼야 돼. 이런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특히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게 단락을 읽다가 보면 한 단락 두 단락 하잖아. 그럼 거의 컨트롤 복사처럼 쓰는 방식이 있잖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써. 내용 쓰고 예시 쓰는 놈은 내용 예시 쓰고 두 갈씩으로 쓰고 설명 쓰는 놈은 두 갈씩 설명만 쓰고 어떤 애는 반대만 쓰고 어떤 애는 A랑 B랑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형태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보여줘. 근데 그 구조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몇 가지가 안 돼. 그게 말로 써주니까 애들이 실감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이야, 이건 예시야, 논증이야, 이거 말로 있거든. 이건 무슨 단락이야 이렇게 다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걸 다 정리하면 그거만 끝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게 두 갈씩 구조구나, 이게 예시 구조로 나온 거구나, 이게 발레 구조로 나온 거구나, 이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나온 거구나. 근데 이제 고3쯤 되면 하도 많이 풀다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읽다 보면 대충 이런 구조로 읽었구나 하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보면 딱딱딱 봐서 찾아내야 될 때를 알고 그거를 선택지의 연관관계를 딱 봐서 이거를 다음에 보면 된다 라는 판단이 되면 박스만 딱 치고 넘어가고 문제 풀 때만 찾으면 되거든. 그거 훨씬 빠르거든. 근데 문제 읽을 때 재심 다 읽고 문제도 다 읽은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그 재심을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 때문에 해줬냐면 논술 요약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글 자체가 머릿속으로 도식화 되는 것처럼 단어만 부시래기가 딱 나와야 구절별로 끊으면 이 여기 있는 단어 모아다 거기다 이 A 단락에도 넣고 B 단락에 넣고 C 단락에 넣어야 그걸 연결해야 그래야 베끼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처음에는 삭제를 하다가 점점 필요한 걸 골라가는, 처음에는 막고 삭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듬성듬성 고르는, 그래야 점점 빨라지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